네, 안녕하세요. 클래시컬입니다. 사느라 노느라 바빠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네, 늘 그렇듯이 다 내돈내산 리뷰이고 브랜드와는 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직접 오랫동안 사용해보지 않은 리뷰는 지양을 해서 영상이 조금씩 늦는 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광고나 남의 것을 빌려서 대강 살펴보는 것 같은 오버뷰는 리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는 이 블랑팡 스와치의 스쿠버 P50 패덤즈를 사용기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공홈에 올라와 있는 이 스쿠버 P50 패덤즈의 스펙은 케이스 이 케이스 사이즈가 42.3mm입니다. 그리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91m. 네, 이 방수는 9바이고요. 그리고 이 러그 사이의 거리는 21.5mm입니다. 오리지널 P50 패덤즈 42mm와 동일하게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21.5mm지만 22mm 스트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1mm를 사용하시면 약간 들뜨게 되고요. 22mm를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로고 투 로고는 48m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14.4mm. 그리고 9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어요. 무브먼트는 시스템 51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세라믹 케이스고요. 이 바이오 세라믹은 좀 이따가 다시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리테일 가격은 55.5만원 입니다. 우선 구입 동기는 스와치와 이제 블랑팡의 콜라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블랑팡의 이 다이브 워치를 좋아하니까 안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초기에 발매 초기에 공급도 많이 달렸고 스와치 매장에 없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당연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한국에 일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매장에 아크틱 오션이 있길래 첫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42mm P50 패덤즈 액트1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밸런스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4가지 디자인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외 거주를 이제 마무리하고 한국에 오니까 누나가 오렌지색이 예쁘다고 해서 선물을 줬고, 그리고 매형께서 아틀레틱 오션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사드렸고, 그리고 매장에 지나갈 때마다 뭐 한 번씩 스와치 매장을 한 번씩 방문을 했는데 안타틱 오션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일본으로 다이빙용 카메라를 사러 갔다가 이제 오션 오브 스톰 모델을 실물로 보고 이거는 무조건 사야 해 생각이 돼서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이 두 개의 스쿠버 P50 패덤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뭐 한 정식적으로 사용한 건 한 3개였고 하나는 선물로 드렸으니까. 그리고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 금속 소재로 제작됐던 이제 오리지널 P50 패덤즈와 비교를 하였을 때 소재에서 오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이라서 불어한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구매했던 세 가지 색상의 모델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시각적으로 상당히 좀 가벼운 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션 오브 스톰의 이제 매끄러우면서 약간 좀 매트한 이런 텍스처를 보고 그 생각을 좀 많이 지웠습니다. 뭐 흰색, 노란색, 덕화이즈 같은 밝은색 케이스와 밝은색 스트랩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태적인 개취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서는 물리적인 가벼움은 오리지널 피프티 패덤지에서 가지는 이 좀 약간 묵직한 그 묵직함을 해소해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세라믹이라는 소재로 오리지널과 1대1 매칭되는 동일한 쉐입의 케이스를 만들어냈다는 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르코늄 디옥사이드 세라믹 파우더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지르코늄 디옥사이드 세라믹 파우더는 지문 방지 필름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텍스처에 사용되는 소재라서 시계에 이렇게 지문을 잘 남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바이오 세라믹이라는 소재가 뭐 플라스틱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3분의 1은 맞고 3분의 2는 틀렸습니다. 인공 치아나 혹은 인공 뼈 등에 사용되는 의료용 재료라고 합니다. 지르코늄 디옥사이드 세라믹 파우더를 3분의 1을 썼고, 그리고 피마자유로부터 제조한 이 폴리아마이드 생분해 플라스틱을 3분의 1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은 3분의 1은 플라스틱이고 3분의 2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시계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존에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격적인 장벽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가격적인 장벽을 낮춰서 소비자가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 그룹 내에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진 브랜드가 있어서 이제 스와치와는 성공적인 콜라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블랑팡이라는 이 브랜드를 아주 적당히 퀄리티 높은 제품으로 광고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문스와치는 문워치와 카운터 다이얼 구성이나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감이 있지만 이 스쿠버 피프티 팬덤즈는 1대1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스와치처럼 스와치 무브먼트에 디자인을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이제 이 원작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채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액트 1과 비교를 해서 그런데 42mm 레귤러 모델이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유사한 이 디자인과 다이얼의 디자인과 쉐입을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물론 이제 오픈런 그리고 뭐 물량 부족 등의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하이엔드 디자인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접근성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 무브먼트 시스템 51 무브먼트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51 무브먼트는 51개의 부품으로 제작된 스와치의 첫 쿼츠 모델을 오마주해서 이 상징적인 숫자인 51개의 부품으로만 구성된 기계식 무브먼트입니다. 5개의 모듈로 구성이 된 시스템 51이 완전 자동화된 공정으로 완성된 시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이 정밀해서 와인딩이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레귤레이터가 제거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 무브먼트들은 이 밀폐된 케이스 안에 있어서 불순물이나 뭐 먼지, 습기로부터 보호돼서
아주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품의 소재가 구리, 니켈, 아연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무브먼트 자체가 자성에 강한 AR 캡이라 부르는 소재, 그리고 나바클론 헤어스프링과 같이 이제 고성능 파츠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완전 자동화된 공정으로 인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케이프 휠과 팔레트 포크의 소재가 압축된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인상이 깊은데요. 여기에도 이제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불호의 의견은 등시성이 불안정하다는 이유인데, 앞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와치 측은 오히려 안정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브먼트의 원가를 봤을 때 그다지 시리어스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완전 자동화된 공정으로 제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품의 접합부를 나사가 아닌 용접 혹은 리벳 처리를 해서 이 무브먼트 분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무브먼트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와치에서는 최소한의 오일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 밀폐된 구조이기 때문에 심각한 손상이 아니면은 서비스 없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오버홀을 받는 것보다 새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겠죠. 일부의 고가 기계식 시계는 재정비해서 대를 사용한다는 컨셉과는 이제 브랜드 컨셉부터가 다른 이 시계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의 1회가 어떻게 보면 10년, 20년이라고 하면은 몇몇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가벼운 1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시계들이 오버홀 없이 저보다 많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가벼운 시계입니다. 네.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심적인 무게 역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이트 웨이트, 그리고 라이트 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브랜드가 타격을 입는다 한다, 제작사에는 제 생각에는 전혀 타격감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이런 이슈가 되는 것을 바라던 이제 마케팅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콜라보한 브랜드들은 한쪽은 홍보가 됐고, 한쪽은 스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증대가 됐으니까 서로 이 브랜드 간에 완벽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가볍지만 이 피프티 패덤즈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블랑팡은 쿼츠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쿼츠가 아닌 시스템 51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용을 한 것 같고, 다이브 워치의 성능을 살리려고 시스템 51 무브먼트를 가진 모델들이 대부분 3바 30m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 스쿠버 피프티 팬덤즈는 91m 50 팬덤즈의 성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제가 수십 회 다이빙은 무리 없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오션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트리뷰트 모델들이 디자인을 담아서 소비자의 선택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시스템 51 무브먼트는 보통 스와치에서 일반적으로 20만원에서 40만원 가격대에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세라믹 소재 자체가 시스템 51이 적용된 모델이 이 스쿠버 피프티 팬덤즈 말고는 아직 없습니다. 디자인이나 성능 등을 봤을 때는 55만 5천원 이라는 가격이 가격으로 이 블랑팡을 찍먹하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